반갑습니다. 화면토 김자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필기 21년도 2회차 71번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 유리한 순서대로 숍제도를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조합한테 유리한 숍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숍. 노동조합한테 유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클로즈드 숍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성격이 유니온, 그 다음에 오픈숍이 되겠죠. 오픈숍은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유리하다. 즉 사용자가 오픈숍을 채용하게 되면 오픈숍에서 비조합원만을 채용해서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 유리한 숍 제도는 어떻다? 이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답은 2번. 자, 72번 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요. 72번은 법에도 잘 나오지만 우리가 평균임금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평균임금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다? 다 통상임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퇴직을 제휴했더니 간급되더라 이렇게 외웠죠? 간급되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수당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재해수당, 모든 재해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휴업, 그 다음에 간급, 이거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이 포함된다. 맞고요. 2번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3개월간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해요. 그 다음에 4번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산출인 임금이다? 아니죠. 퇴직금과 재보상수당, 그 다음에 휴업수당, 그 다음에 여러분 취업규칙의 간급의 적용 대상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뭐라고요? 평균적으로 퇴직을 같이 퇴사를 했어. 제휴를 했더니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죠. 그죠? 평균적으로 퇴직을 제휴했더니 간급되더라. 이렇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정보의 유통장애와 관련이 높은 실업은 당연히 마찰적 실업이겠죠. 마찰적 실업.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활하게 해주니까 누가 필요해요? 저희가 필요하다. 직업상담자.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대책은 뭐다? 직업안전기관들을 설립하는 거다. 그래야지 저희를 채용해서 정보 해주고 또 구인구직 알선을 해주겠죠? 자, 74번 보겠습니다. 74번. 1998년에서 1999년 경제위기 기간에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IMF 때죠. 그죠?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당시니까 어때요? 해고 분쟁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됐고요. 3번에 평균 근속 기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4번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의 증가 맞죠. 2번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2005년도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5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이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결혼을 했는가, 군대를 갔다 왔는가,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연공급이 되겠죠. 속임급 제도이다. 자, 76번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 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자, 이거 76번은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대죠. 소대.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소득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고 여가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줄이려고 뭐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소득보다 여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체 효과는 뭐예요? 대체 효과는 소득과 여가가 있으면 여가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바캉스야. 무슨 여가야.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대체 효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여가 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 소득을 위한 노동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아무튼 76번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77번 갑니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자,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인데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인데 노조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조직 부분이죠. 조직 부분하고 비조직 부분, 비노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임금이 상승하고 여기는 임금이 상승하고 여기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죠? 임금이 비조직 부분에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요 부분밖에 없어요. 딱 하나, 위협 효과죠. 위협 효과. 이전 효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전 효과. 그러니까 이 조직 부분에 있는 근로자들이 해고돼서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효과, 해고 효과라고도 해요. 해고돼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앞전 시간에서도 얘기했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이전 효과, 해고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다. 자, 위협 효과는 뭐죠?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직을 만들까봐 사용자가 위협을 느껴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위협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기실호 효과는 뭐죠? 여기서 채용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임금을 올려주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관계없어요. 노동조합 효과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보겠습니다. 78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자, 탄력성 문제네요. 자, 탄력성 공식 기억나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까먹으셨나요? 자, 다 같이 탄노임입니다. 탄노임. 왜 탄노임이죠? 좀 올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때? 그래, 올려는 드릴게. 올려는 드릴게. 대신에 싹 자르는 거야. 싹. 그러니까 내 친구,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던 내 친구들 다 잘렸어. 그러니까 임금 받았어. 받았는데 어때? 마음이 새까맣게 탄 거죠. 탄노임. 아셨죠? 탄노임.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 양의 변화율이죠. 변화율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봅시다. 자,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얼마? 그렇죠. 원래 120명이었는데, 그죠? 120명에서 108명으로 줄인대요, 글쎄. 자, 했더니 얼마입니까? 여기 빼면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120분의 10인데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올려보면, 요걸 이렇게 올려주면 00이죠. 00. 그러니까 하나 주면 12분의 120이죠. 12분의 120이죠. 12분의 120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10%가 되겠죠. 10%가 된다. 즉 11을 10번 하면 12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의 변화를 볼게요.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10,000원이었죠. 10,000원.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12,000원 빼기 10,000원을 해주면 됩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큰 수를 앞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 2,000원이죠? 그죠? 여기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여기는 10,000원인데, 10,000원인데, 자, 이것도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봅니다. 일단은, 자, 좀 약분하자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10분의 2지만 올리니까 00이 붙죠. 이게 뭐예요? 10분의 200이죠. 자, 또 약분합니다. 그럼 뭐예요? 1분의 20이네요. 1분의 20은 2죠. 그죠? 20이죠. 20. 1분의 20이니까 20이죠. 20%는 결국에 20과 10. 20분의 10은 얼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뭘로 표현할 수 있죠? 0.5가 되겠죠. 0.5. 그러니까 답은 얼마나? 2번이 되겠다. 2번이 있다.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79번 갑니다. 79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시간당 임금을 79. 이것도 계산 문제네요. 시간당 임금을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을 했다. 만약 이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1만 원이라면 네 번째 직원이요. 네 번째가 한개 수입 생산 MRPL이죠. MRPL이 1만 원이라면 자, 네 번째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유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직원 찍었다면 그 전에 뭐예요? 세 번째까지였다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3명 고용 시는 3 곱하기 8,000원이죠. 8,000원. 38에 2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4,0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4명 고용하면 얼마 될까요? 4명 고용할 때는 요거를 곱해야죠. 그죠? 요거 곱해야 되니까 4명 고용할 때는 9,000원이니까 4, 9, 36 36,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36,000원에서 24,000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되면 12,000원이 되죠. 12,000원이 되는데 이 사람의 한개 생산성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2,000원이 감소하게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려워 보였지만 상당히 79번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80번 문제.
우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기업이 줄 수 있는,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있고요. 지불세. 그다음에 하한선에는 우리가 생계를 위한 기준의 임금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남들도 저만큼 받는다던데라고 하면 뭐예요? 사회적인 균형적인 임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 균형의 원칙과 그 다음에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 그리고 생계비 보장의 원칙, 요거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 80번 문제까지 풀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